세상이 변해서 환자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다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약제 펜타민 계통과 펜디메트라진 계통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프로렌 등의 항우울제가 있었죠. 그 세대를 지나서 펜타민, 펜디메트라진의 약물이 꽤 오래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펜타민 계통의 약제들을 다 어떤 제약회사나 만들고 있습니다. 비만 처방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약제로 펜타민 계통이 아디펙스라는 약제가 있죠. 펜디메트라진 계통의 약제는 아트라진, 모든 제약회사에서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계통의 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가마다 좀 처방 기준이 좀 틀립니다. 미국에서 틀리고 유럽에서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항정 약물을 3개월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도 굉장히 약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까다롭죠. 약제에 따라서 스케줄드 드러그에서 범주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펜타민 계통의 아디펙스는 37mg와 18.75mg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은 용량이 있고 고용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침에 1T나 18.75mg 정도를 드실 수가 있겠죠. 37mg를 드시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드시게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펜타민을 아침에 처방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는 펜디메트라진의 대표적인 약제로 아트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라진은 펜디메트라진, 드물게는 펜펜요법이라고 해서 펜타민과 펜디메트라진을 같이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라진 또한 식욕 억제합니다. 2번, 3번 드시게 합니다. 토피리드라는 약제는 원래 처방의 목적은 간질이나 편두통 치료 약제로 개발됐습니다. 이 또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토피리드는 야간에 드시게 합니다. 야간에 폭식을 자제시켜줍니다. 최근에 큐덱시라는 약제가 나왔는데 큐덱시는 토피리드의 서방형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참 어렵죠. 약을 먹고 나서 반감기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거예요. 일정 용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고 내가 저녁에 먹든 아침에 먹든 일정 농도를 피 속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약제들은 항생제를 하루에 3번 드시면 8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몸에 혈중 농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덱시는 하루에 1번 정도 처방합니다. 큐덱시는 아디펙스, 펜타민과 같이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쓰는 약제가 콘트라브란 약제입니다. 콘트라브란 약제는 항우울제인 웰정과 날트렉손을 더한 것입니다. 웰정은 주로 금연 치료제에 씁니다. 날트렉손은 알코올 중독의 치료제입니다. 또한 논문에 의하면 날트렉손이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되면 우리 도파민 수용체를 새롭게 세팅해서 계속 즐거운 거죠. 나 더 즐거울래. 이런 것들이 고착돼 있으면 중독 레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트렉손은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 같은 데 쓰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에 대한 중독도 내가 이걸 계속 먹고 있어야 되지 하고 뇌가 세팅돼 있습니다. 따라서 날트렉손과 웰정이 합해 있는 약제, 상품명으로는 콘트라브라는 약제를 비만 약제로 씁니다. 따라서 콘트라브라는 약제는 비만하신 분들 중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비만을 처방할 때 인디비주얼라이즈, 각기 맞게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로 콘트라브는 아침에 1번 드시도록 처방합니다. 비만 약제를 처방할 때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50대가 넘으시면 고혈압 약제, 고지질 약제, 당뇨병, 관절약, 안 드시는 약제가 없어요. 요실금, 빈뇨, 과민성, 방광염 약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보다 약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약제를 처방할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약을 드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과거에 맨 처음에 비만 환자를 처방할 때 썼던 프록섹틴, 프로렌 등은 원래는 항우울제입니다. 이런 약제들은 여성의 생리전 증후군에 좋습니다. 사실 생리전 증후군의 치료제에 그 항우울제를 쓰거든요. 생리전 증후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붓는 사람도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여성에게 프로렌을 처방합니다. 그 프로렌을 드시게 하면 식욕은 떨어지고 생리전 증후군은 좋아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느낌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항우울제로 프로렌을 드시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약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일 약을 안 드시다든지. 그런데 이런 약제들을 정말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드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중간에 약을 좀 휴직 기간을 갖는 요법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로렌 같은 약제들은 생식기로 가는 혈류량을 좀 감소시켜요. 감각을 둔화시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콘트라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자궁이나 외음부에 대해서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효과는 없지만 프로렌 등은 좀 혈류를 저하시킨다는 논문과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렌을 처방받고 나서 원장님, 저 싸웠어요, 남편이랑. 제가 남편 때문에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카리네인은 여러분이 주로 감기약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감기약 먹고 살도 빠지고 예뻐지기도 했다는 그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라임은 어떤 약제냐면 다엽가루입니다. 녹차가루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린티. 그리고 또 하나 올소 시폰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 잎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슬라임도 중성지방을 분해하죠. 지방 축적을 저하시킵니다. 뷰라인을 드시면 여러분 다시마를 불려놓으면 어떡해요?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 속에 들어가면 위가 가득 찬 느낌을 들으시기 때문에 다음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적어지겠죠.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뭐 에카리네인, 슬라임, 뷰라인 등을 보조제를 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는 저 그냥 눈사람 같은 약만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 억제제를 강력하게 의존하시면 약은 점점점 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용량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약제 처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보조제를 쓰는 게 아니라 환자의 비만을 제대로 치료되기 위해서 환자에 맞는 보조제를 같이 혼합해서 드려야지 그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제들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식욕이 줄어들면 화장실을 잘 못 가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을 잘 보게 하시는 약제, 생코딜 같은 것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전날 만약에 두 개를 저녁 늦게 드시면 그 다음날 오전에 직장에서 일하기가 곤란하세요.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코딜은 본인의 어떤 배변 습관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따로 포장을 해드립니다.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발달로 음식을 대량 생산하거든요. 죽도 옛날에는 맷돌에 곡물을 갈아서 아주 조금 만들 수 있었어요. 추수를 할 때도 탈곡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를 가보십시오. 차를 타고 30분을 가도 옥수수 농장과 귤 농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거도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대량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된 음식들은 태평양 바다에다 놓지 않죠. 우리 인간의 이 먹게 되는 리사이클링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들은 수없이 화장을 하는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없는 게 없잖아요. 수많은 음식들이 변신을 하여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절에는 우리가 강아지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회에 도래했습니다. 굉장히 먹을 게 풍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의 우리가 절제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비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거든요. 어디를 가나 먹을 게 있고 다양한 형태로 앉아서 전 세계의 음식에 시각을 자극받듯이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약제에 대해서 처방을 하시면 막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으시는데 그냥 본인이 무슨 약이 처방됐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규칙적으로 10시, 4시에 그리고 변을 잘 보시게 하는 약제는 따로 처방하죠. 그 외에 대표적인 것으로 기름을 밖으로 다 끌어내는 약제가 있습니다. 전날 고기를 드실 때 드시면 그 다음 날에 지방변을 보시는 약제가 있어요. 리피다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만 약제를 만드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이런 범주로 약을 만드시게 됩니다.